그 업무 보고로 좀 넘어가세요. 이재명 네네. 대통령 뭐 사상 최초라고 하겠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를 하고 예,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찰관님께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 보고에서 네네. 나왔던 이야기들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좀 짧게 끝났어요. 예, 약간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는데 있을 것 같았지만 그냥 넘어가는 듯한 한 40분 만에 끝났는데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마지막 시간이 예.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요 업무 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그 업무 보고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준비를 꽤나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무 보고를 앞두고 뭐 사실 기조실은 물론이거니와 예. 대검도 그렇고 한동안은 뭐 완전히 거기에 업무에 다 매진해야 되거든요. 예. 그 오히려 오로지 거기에만 이제 묶여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 저도 과거에 일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저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뭐 아이고 이게 큰일 치렀구나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안 가는 업무 보고라도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대통령님 모시고 저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상 질의응답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예상 뭐 현안에 대해서도 그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참 무난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의 이슈가 업무 보고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거의 네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하겠다 정도의 언급만 있었고 별다른 질문이 이제 오고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혹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뭐 지금 기간이 좀 뭐 길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을 놓고 계속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아직은 합니다. 논의 중이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중수청이라던가 혹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소청, 그다음에 검사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더라도 검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뭐 예 중에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중수청에서 충분한 수사 경험, 그리고 이 경찰들 뭐 이런 수사관들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중에서 중수청 검사를 뽑는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트랙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얻은 방향을 뭐 이렇게 좀 딱 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던가 이러면은 그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히려 언급을 많이 안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민생과 관련 있는 질문들을 현안들을 더 많이 네네. 질문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항소 상소 자제 네, 네. 이 부분은 평소에도 강조해 오던 부분이긴 한데요. 예,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공판부장도 해봤고 항소 상소를 해봤지만은 이 기계적으로 항소하거나 뭐 상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소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의관념에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초코파이 절도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계적인 상소, 사실 그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기계적으로 상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적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예전부터도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자라는 그 계속 뭐 이렇게 업무 개선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게. 예.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너무 경직된 기준에 따른 기계적 상소를 하다가 뭐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설명을 워낙 쉽게 하시는 편이라서 네네. 저도 이제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네네. 질문이고 또 문답이었는데 초코파이 1,000원짜리 기소 왜 하느냐라고 예. 하면서 지금 기준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10원짜리를 뭔가 이제 훔쳤어도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약간 이제 기소 유예를 하면 문책 당할까봐 기소할 수도 있다. 기준을 정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또 빤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1,000원짜리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게 아마 고소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고소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계속 강력한 그렇죠.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가 함부로 기소유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처벌을 바라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그런 경우엔 기소유예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아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미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에도 고소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피고소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고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초코파이 절도는 이 사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평소에도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걸 꺼내 먹었는데 예. 뭔가 이 피고소인과 예. 이 고소인 사이에 감정 싸움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검사의 입장에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기소하는 게 맞겠죠.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왔으니까. 예.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열의를 보였다면 이게 아니 이거는 그동안 계속 먹어왔던 것인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고소하는 게 과연 합당해? 이건 무혐의가 맞겠어. 아니면 혐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공소 제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건을 그냥 기록으로만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약간 열이 없는 기계적인 사건 처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소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뚜렷이 있다라는 게 이번 업무 보고에서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예. 또 다른 의제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거는 어떻게 뭐 질의를 했는지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 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이제 법안도 지금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뭐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내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찬반이 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아직 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그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평등 가족부 입장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이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청소년 네. 보호와 성장이 저희 또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영상에서 사실 매력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저도 저 촉법소년 관련한 영상 네. 온갖 사고치고 다니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아 이 영상 돌아다니는 네네. 영상 있거든요. 예. 그걸 대통령도 보셨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소에 보고 듣는 걸 대통령이 보고 그걸 관계부처에 질문을 할 수 있네. 네네. 예, 이게 너무 매력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관계부처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장관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 성평등 가족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요것도 정말 너무 괜찮았습니다. 감찰관님, 요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관련되는 두 부처 장관님들한테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 촉법소년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구름 잡는 소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장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고 아하. 근데 장관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각 부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업무 보고라는 게 이게 그냥 뭐 과거에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특히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름 잡는 질문 도저히 이 질문의 취지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예, 드는 예. 질문들도 많이 네. 했는데 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슴에 와닿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14세 미만 이 경우에는 원래 처벌을 지금은 그렇죠. 이제 14세 이상부터는 이제 형법 적용을 받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 10세부터 13세까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촉법소년입니다. 아, 그 용어에서 10세부터 13세. 예, 14에서 13세. 그러니까 14세 미만인 사람. 아, 14에서 13세. 근데 중요한 거는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받습니다. 아, 소년법 적용도 못 소년법 받는다. 적용도 안 받고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이 형사소송 제도가 정하고 있는 일체의 형사적인 조치와는 무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영상이라는 게 9살, 8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난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예, 막 도로를 막 그냥 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촉법소년을 이용해 갖고 범죄를 저지른 조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그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우리 형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세 미만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위에서 벽돌 내려가지고 아, 네네. 뭐 한 사람 그렇죠. 죽게 만드는 예. 경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그런 경우에는 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분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이 어린 소년에 대한 범죄는 단순하게 이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엄벌을 쳐야 된다는 엄벌주의로만은 또 접근할 수 없는 맞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10세도 안 된 애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을 그렇죠. 시켜버리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소년의 경우에는 살아나가는 기간 내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를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의 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 근데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피해를 당한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국가가 이런 피해를 갖다 돌봐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걸 끙끙거리고 끌어안고 해결해 나가야 되고 슬프고 뭐 주변에 있는 가족을 갑자기 잃었다고 쳐보십시오.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벌주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촉법소년의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더라도 촉법소년 미만의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더라도 그런 손해를 본 그 피해자를 그 사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던가 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런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그 촉법소년이 미만의 그 뭐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절차를 겪고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그 형사적인 절차로 처벌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이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바로 피해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가족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구상하는 것은 대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준다던가 그래야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촉법소년이라든가 이런 소년을 처벌하는 거에 대한 처벌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이익을 당신이 감수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피해자한테. 그런 식으로 형사정책적인 고려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여성가족부 입장, 법무부의 입장을 잘 조율해가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우리도 뭐 이제 후진국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나라니까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거 예.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쟁거리들이 굉장히 많군요. 아주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거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사실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그 피해자들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힘들고 그런 피해 회복을 하는 과정이 정말 지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물며 처벌까지 못한다면 그런 그 피해자 입장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 그런 속상함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려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도 해줘야겠죠. 예. 그런 보상을 위한 규정 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관련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 예, 관심을 예. 보였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텐데요. 교도소 인원이 과밀 상태인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이 약간 이제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석방을 많이 시키라고 했다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요 지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과밀인 그 현재 상황도 심각성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일특정 구치소 교도소의 경우에는 뭐 140% 150%라고 하는데 11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러네요. 110%. 예, 그리고 특히 이게 겨울철은 그나마 나은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냉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수용률을 계속 봅니다. 법무부에서 회의하다 보면 그 간부회의 12.3 계엄 때도 있었다는 그 실국장 회의 그렇죠.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예. 그 수용률입니다. 아하. 그 수용률이 높아지면 가석방 기준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가석방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보이고 뭐 지적은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씨는 지금 아주 그 방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정구승 변호사가 윤석열이 한 4년 정도 거의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뭐 이제 독방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 건가요? 뭐 옮겨야 된다고. 뭐 옮길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사실은 원래는 그 기결수가 되면 그 뭐 이렇게 범죄 형종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인가에 따라서 이 클래스, 이 급이 있는데 네.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도소로 보내거든요. 아하. 윤석열 씨의 경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뭐 등급을 받을 것 같은데 말도 되게 안 듣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적정한 처우를 받는다면 다른 교도소는 보낼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에 예. 독거실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 좁아 죽겠는데 진짜 독거실을 근데 계속 본인이 쓰네. 저렇게 혼거실에서 여름을 나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그러니까요. 방이 좁다고 투덜거리는 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한 죄를 지고서 내부 예,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치한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